안녕하세요. 세스 솔루션 인 코리안입니다. 오늘은 세스 베이스 새로 개편된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 제가 후기를 올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자격 시험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엔 총 4개를 응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요 그 바뀐 세스 베이스 시험에 대한 델타 시험, 간이 시험을 저는 응시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세스 베이스 시험 자격증을 취득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스 베이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이 시험, 그러니까 180달러짜리 정식 시험 말고 이제 70달러로 측정되어 있는 간이 시험, 델타 시험을 응시를 하면 새로운 세스 베이스 자격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델타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델타를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도 그 실질적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이런 식으로 세스 스페셜리스트 베이스 프로그래밍 유징 세스 9.4 해서 새로운 자격증으로 된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부산이어서 부산 서면 쪽에 있는 피어슨 뷰 센터에서 시험을 응시를 했고요. 좀 간당간당하게 합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시한 내용들을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조금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나 뭐 세스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대충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고 몇 문제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세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약간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세스 시험을 응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뷰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 옛날 세스 베이스 시험은 아예 그냥 클릭해서 멀티플 초이스에서 정답을 찍고 넘어가고 약간 그런 단순한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의 화면이 정말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 왼쪽에는 문제가 온전히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 VM 저희 가상 머신 올리듯이 이쪽에 버추어 머신에 탑재된 윈도우가 뜨게 되고, 이 윈도우 환경에서 사스나 엔터프라이즈나 본인이 원하는 사스를 실행을 해서 여기에 코드를 짜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짜증나는 게, 이 가운데 요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요 스크롤을 왼쪽 오른쪽으로 화면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이 듀얼 모니터가 절대 아니에요. 다 이게 컴퓨터 한 대에서 나오는 건데, 이 컴퓨터 하나의 그 모니터에서 왼쪽은 문제, 오른쪽은 이제 컴퓨터 세스 프로그램 나온 거 이렇게 오른쪽에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칸이 모자랍니다. 해상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해상도를 조절 최대로 해도 되게 해상도가 낮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문제 보기도 불편하고 프로그램 돌리기도 불편하고, 저는 사실 이게 문제 내용이나 이런 거보다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건 화면 사이즈 조정하는 게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세스 시험을 치는 건지 진짜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지를 치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들 정도였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웠다, 약간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요거 기준으로 이 스크롤을 왼쪽으로 당기면 문제가 작아지기는 해요. 작아지긴 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 안에 표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그 표는 안 작아지거든요. 자유자재로 안 작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그 가로 스크롤 바가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려웠던 부분은 영어입니다. 저희가 그 멀티플 초이스 예전에 풀던 그런 방식은 그냥 그 문제 몇 줄, 보통 길어봐야 문제가 세네 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 그 새로 변경된 세스 베이스 시험에서는 정말 장문의 글이 나옵니다. 마치 저희 토익 시험 보듯이 문제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단답형처럼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단답형처럼 나오는 문제는 예전에 멀티플 초이스로 푸시는 거랑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제 앞쪽에 나오는 프로젝트 단위의 문제들은 정말 그 문제 지문도 좀 길고 지문을 좀 꼼꼼히 다 읽어봐서
이 문제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영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시간을 잡아먹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영어가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저도 시간이 되게 짧았고, 저도 몇 문제는 못 풀고 나온 부분도 있을 정도로, 물론 준비를 제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이게 세스 베이스 시험에 새로 변경된 세스 베이스 시험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가시면 진짜 돈을 날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는 어쨌든 저는 델타 시험, 간이 시험을 쳤기 때문에 문제 개수는 딱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이 A00-233 델타 테스트, 간이 테스트를 쳤는데, 일단은 75분 정확하게 시간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18문제에서 22문제 나왔다고 했는데, 프로젝트 단위의 문제가 크게 한 저는 4개, 3개, 4개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의 문제들이 제일 좀 어려웠고, 단답형은 거의 쉬웠어요. 거의 덤프랑 그대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약간 기존의 덤프 문제를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좀 암기를 해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여가지고, 어쨌든 목표는 프로젝트 단위의 문제들을 좀 잘 빨리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한 프로젝트당 문제는 4개 정도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 프로젝트로 저는 기억을 해서 16문제는 프로젝트로 할당이 되고, 나머지 이제 한 6문제는 이제 단답형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단위의 문제라는 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샘플 퀘스천 있잖아요. 요 샘플 퀘스천이라고 베이스 여기 세스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프로젝트, 요런 게 이제 프로젝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 저번에 제가 이 프로젝트 문제도 다 풀이하는 걸 했었는데, 프로젝트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샘플 퀘스천 문제보다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저희 옛날에 덤프 문제처럼 약간 이게 문제은행식이듯이 이 프로젝트도 문제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실 때마다 한 4, 50개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 단위 문제에서 몇 개가 랜덤으로 나오는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1번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갑자기 4번으로 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23번인가 이런 식으로 막 뛰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문제은행처럼 프로젝트 문제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덤프화 되면, 아무래도 그거 보고 또 공부를 하시면 기존에 저희가 시험 응시했던 것처럼 조금 대비를 하고 미리 풀어보고 이제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전과 같이 이 새로운 세스 베이스 시험도 덤프가 이렇게 완벽하게 좀 준비가 되고 구축이 돼서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대한 변별력 자체는 저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 저희가 세스 베이스 시험 옛날 거를 이제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부분들 조금 알고, 그런 포맷이나 오류나 이런 거 찾을 줄 알고, 그런 약간 단순한 수준이라고 저는 일단, 그러니까 실질적인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옛날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은 조금 그거에 매칭은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새로운 세스 베이스 시험을 만약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은 프로그래밍 정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좀 변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는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는 델타 시험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세스 베이스 시험 옛날 거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아예 최근 이 세스 시험을 바로 쳐야 되니까, 요거를 치시게 되겠죠. A00-231.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수도 훨씬 많아지고 시간도 더 많아지고, 약간 요렇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 델타 시험 말고 이 본 시험에서의 그 프로젝트 단위 시험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근데 아마 시간적인 걸로 봤을 때는 본 시험이 125분이고 델타 시험이 75분이니까 지금 한 5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50분 정도인데 문제 개수는 한 20개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아마 한 지금 델타 시험이 프로젝트가 한 4개 정도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본 시험에서는 프로젝트 단위 시험은 한 6, 7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분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옛날처럼 시험 보시면서 리마크 해놓고 내가 모르겠는 걸 리마크 해놓고 나중에 되돌아와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화면을 계속 넘나드는데 요게 지금 요런 식으로 세스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이쪽이 세스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서 막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이 문제 1번 그럼 막 여기다 풀고,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면 이 전체 화면이 바뀌는데, 이쪽에 있는 이 세스 프로그램 하면은 또 그 앞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전에 실행하고 뭐 하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면서 세스 프로그램 창도 너무 너저분하게는 말고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좁아 터진 창 안에서 로그도 봐야 되고, 내가 테이블 열어서 확인해야 되고, 또 그 테이블 편집하는데 만약에 그 테이블 안 닫고서 문제 실행하면 또 에러 나죠. 그 열려있는 테이블은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세스 프로그램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풀어야 되는 그 데이터들을 그 연구 라이브러리에 넣어 놓는데, 그 연구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내가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불러서 저장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 라이브러리에선 수정이 안 되게끔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딱 그 인트로덕션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라이브러리 먼저 할당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먼저 할당하고 인풋 아웃풋 그런 것들 이제 데이터 경로를 라이브러리로 할당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막 볼 때는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아마 다들 어떻게 보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어, 뭔가 좀 되게 내가 익숙하다, 이 시험에 되게 자신 있다, 프로그래밍도 잘한다 하시면은 뭐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정말 초보라고 하시면 더 이상 이거 옛날 세스 베이스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만만의 준비를 하시고 응시를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 잘못하면 다 응시하시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준비를 좀 안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커트가 725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턱걸이로 거의 760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프로젝트 하나는 사실 못 풀었어요. 이게 뭘 하라고 말은 알겠는데, 문제는 알겠는데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지 이게 선뜻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험을 응시하고 와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경험상 조언은, 어쨌든 이게 좀 많이 공부를 하고 해야 되고, 이 세스 시험에서 프로젝트로 단위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딱 그 이해를 먼저 영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솔팅하고 편집하고 뭐 가져오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삭해야 된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여러 가지 함수들을 조금 많이 사용도 해보고 실용적으로 적용도 해보고, 약간 계속 유니버스 그 에디션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니까 요런 시험이 되게 당황스럽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프랙티스 이그잼이라고 요런 식으로 또 실제 시험과 같이 시험을 미리 볼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돈이 들어가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 피어슨 뷰로 이동을 하는데, 요게 뭐냐면 세스 9.4 베이스 프로그래밍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예제,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돈을 받아요. 맛보기 문제인데 얘네가 실제 시험 느낌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55달러 돈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만약에 그룹으로 스터디를 하신다,
그리고 조금 시험 문제가 진짜 실제 어떻게 되는지 나도 한번 미리 쳐보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55달러 내고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당황하지 않고 가야지 훨씬 합격률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스터디를 하신다고 하면 요거를 좀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미리 실제 시험처럼 한번 쳐보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실제처럼 해보면 당황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화면 왼쪽 오른쪽 조정하는 게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그 문제 중에 그 뒤에, 그러니까, 잠시만요. 샘플 퀘스천 중에서 지금 제가 어떤 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자, 요런 거 있죠. 퀘스천 7. 자, 앞에는 그 프로젝트 단위 문제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편 문제, 그러니까 옛날에 덤프형 같은 문제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죠. 그냥 이거 템프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캐릭터 1이라고 하는 변수에 요걸 넣어라. 근데 이제 콤마로 했으니까 이거는 문자형이죠. 문자형인데 sub str 함수를 써서 이 캐릭터 1에서 세 번째부터 4개 가져와라. 그러면 세 번째부터 2부터 2, 3, 4, 5 가져와라. 그럼 2, 3, 4, 5 하니까 정답이 D잖아요. 근데 요 문장을 그냥 세스 프로그램이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냥 세스 프로그램에 이거 사용을 하면 결과물에 답이 나오거든요. 이거 실행 그대로 하고 템프 데이터 부르면 이 CHAR2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2, 3, 4, 5 딱 결과물 보고 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던 거가 이 그 뒤쪽에 나오는 이 단답형 문제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냥 돌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실제로 세스 시험 칠 때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아까 어디 갔죠? 요 화면에서 요 화면에서 그 왼쪽에 이제 문제가 나오고 오른쪽에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프로그램 나오는 이 형태는 프로젝트 단위 문제가 되고 단답형 문제 그러니까 덤프 같은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문제만 나와요.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리마크를 이 프로그램이 여기 오른쪽에 돌릴 수 있게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리마크를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그 아까 요런 샘플 퀘스천처럼 그냥 돌리면 답이 나오는 문제. 내가 만약에 이 sub str 함수를 모른다 그러면 요 그 데이터 구문을 적어놔요. 어디다 적어놓느냐? 그 시험 치실 때 피어스 뷰 이런 센터에서 그 적을 수 있는 그 칠판 같은 거 하고 보드마커 하나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 구문을 그대로 적어놔요. 이 구문을 그대로 적어놓고 그 리마크해서 아까 전에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프로젝트 단위 문제 이 프로젝트 단위 문제로 돌아가서 그 프로그램에 그거를 적어놓은 거 그대로 다시 여기다가 세스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화면 전환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신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용은 하실 수는 있다라는 점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험 문제 준다고는 얘기를 했고, 쓸 수 있는 건 드린다고 했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웬만한 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고,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두서없게 말씀을 막 하긴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조금 뭐 궁금한 거는 여기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다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Q&A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오시면은 그 댓글을 보면서 약간 정보를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부터 자격증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아마 이런 형태로 바뀌니까
그거는 아마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저도 한 번 더 응시해서 그 어드밴스 시험에 대한 바뀐 어드밴스 시험에 대한 후기도 추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